네, 수요일에 여는 경제 전문 포장마차 상암동 경제포차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간을 좀 앞당겼는데요.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혹은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시 얘기를 많이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7월이 시작되자마자 기업들이 네. 2분기 실적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고란 기자, 삼성전자가 깜짝 놀랄 만한 실적,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많이 부르던데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으면서 스타트를 했어요. 네, 아주 스타트가 좋습니다. 좋습니까? 삼성전자가 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정도 늘어난 8조 1천억 원. 이게 보통 이렇게 컨센서스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다 전망치를 내놔요. 그걸 이제 평균한 걸 컨센서스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최근에 상향 조정 추세이긴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분기 좀 괜찮을 것 같아 라면서 점점 올리는 추세이긴 했는데요. 네. 이 여러 애널리스트들 가운데 최대로 전망한 곳이 7조 6천억이에요. 영업이익. 아. 그런데 8조 1천억 원이 나왔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군요. 와 엄청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프라이즈. 네, 반도체가 5조 원대인데요. 네. 이게 2018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어제 발표한 건 잠정 실적이라서요. 네. 부문별 실적은 안 나왔는데 대충 추정해 보니까 반도체가 5조 원대, 무선 사업부가 한 여기 핸드폰 만드는데요. 네. 여기 한 1조 원대 후반.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은 약간 적자가 예고됐었는데요. 네. 이게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의 주된 이유이기도 한데 일회성 이익이 한 1조 정도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이게 그 아이폰 애플한테다가 삼성이 이제 뭔가 디스플레이를 납품을 할 때 미니멈 개런티라는 걸 둡니다. 네. 어느 정도 물량은 최소한 확보를 해라. 그래야지 라인들을 이제 자기가 삼성전자가 확보하고 물량을 만들어서 애플한테 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못 채웠어요. 근데 미니멈 개런티로 이미 보장한 게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1조 원 정도를 준 겁니다. 애플이 삼성한테. 요게 네. 반영이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 같고요. 가전 부분 역시 선방을 해가지고 한 네. 6천억 정도 벌었습니다. 일회성 이익 빼도 영업이익 7조 원 이상이거든요. 네네. 엄청 잘했다라고 볼 그러네요. 수 있는 거고요. 네. LG전자도 역시 가전을 중심으로 선전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픈 손가락이라고도 볼 수 있는 스마트폰 부분이요. 네네. 돈은 못 벌었지만 네. 적자 폭이 줄었습니다. 아, 그것도 뭐 괜찮죠. 네, 어쨌든 맞습니다. 폭이 줄었으니까. 네. 적자 폭이 2천억 원대로 줄었어요. 매출은 늘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깜짝 실적을 보였는데요. 안 좋을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요. 생활가전 부분에서 특히 의류 건조기 이런 건강 위생 관련 가전 네.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요즘 광고들 보면은 정말 저런 것도 막 약간 이런 사고 싶죠. 네, 사고 싶은 맞아요. 생각이. 센터장님 그 어닝 서프라이즈의 뜻은 놀람, 네. 예상치 못함, 맞습니다. 사전적으로 뭐 그런 거잖아요. 일단 반가운 일인데 네. 다르게 표현하면 트집을 잡자면 네. 증권사에서 예상을 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반성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전에 네. 여기 와서 경제 지표 얘기하면서도 네. 컨센서스의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컨센서스는 수정대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고란 기자님이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애널리스트는 추정을 할 때 보수적 추정이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인 거는 우리가 대략 알고는 있지만 네네. 이거가 보통 발표가 어디 반영해야 되는데 사실 실적 발표 전에 한 5개 증권사 정도는 이거를 이제 1조까지는 아니고 뭐 5천억 반영한 데도 있고 네네. 추정치 좀 올린 상태였죠. 그래서 근데 7조 6천까지 나온 건가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나왔죠. 근데 물론 잘 나온 부분이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C도 잘 팔렸고 뭐 여러 가지 네. 반도체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네. 근데 여하튼 좀 아쉬운 거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다는 거지. 네. 서프라이즈 자체가 뭐 왜 이게 문제가 있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일회성이 나왔고 그거를 요번 기회에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마 3분기에는 좀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 아닐까? 뭐 이런 기대들이 좀 미리 반영된 것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통하는 얘기인데 이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뭐 이런 거냐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 4분기 좀 안 좋다고 예상을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그래도 됩니까? 많은 분들이 듣는 방송이니까 네.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 잘 안 맞습니다. 그냥 좋은 기업은 네. 계속 가져가야죠. 파는 네. 게 아니라 우리가 주주가 돼야 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전자는 볼 때 이제 좀 논쟁의 중심이 하나가 있어요. 재고라는 거예요. 재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반기에는 고객사들, 그러니까 뭐 여러 데이터 센터 만드는 것도 그렇고 고객사들의 재고가 증가하고 제조사들의 재고는 감소했던 사이클이었어요. 만드는 곳들은.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고객사들의 재고가 정말 소진될 거냐 이 고민들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하반기는 소진되는 사이클이 온다면 이게 올라갈 텐데 이거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겠죠. 네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랬을 때 보는 지표가 원래 반도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시적인 계약 가격을 볼 거냐, 컨트랙트 가격은 아니면 스팟 가격. 그때 네네.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을 볼 거냐 그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뭐 기본적으로 결국 재고 조정 사이클에 가다 보면은 결국 이 사이클 가다 보면 그 계약 가격이 이렇게 문제가 안 될 거라 보는 거고 많은 곳에서는 그걸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네네. 확인해 보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주주들이 최근에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고 레벨이 하반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때 되면 아무래도 대형들의 주가는 돌아설 거다. 네. 내년은 그리고 또 더 반도체 수요 많아질 거니까 너무 일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오늘 오면서 질문이 왔길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주식 얘기 나오면 항상 그렇잖아요. 일일비하지 말자. 그게 마치 아마 학교 성적처럼. 네. 그게 정말 중요한 답인데 네. 너무나 하루하루 주식에 몰입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많아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주식 투자가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말고 다른 기업들 실적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뭐 이렇게 원인 TV 쇼크 많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 아, 그렇습니까? 쇼크요. 네, 많이 어. 나오겠죠. 근데 참고적으로 데이터를 보려면 코스피 200이라고 그래서 좀 주요 기업들을 보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지표들이 컨센서스가 있는 네.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영업이익 추정치가 122조가 깨졌거든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 작년이 121.9조예요. 작년보다 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21.9조요, 작년에요. 근데 네. 이제 어디가 그렇게 많이 빠졌나 봤더니 산업재, 음. 뭐 경기 소비재 이런 것들이 깨졌고요. 네. 반면에 굉장히 좋아지는 곳들도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말하는 아. 뭐 카카오 뭐 이런 네. 것들, 네네. 그다음에 음식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네. 업종 내에서 뭔가 내수 비중이 좀 높고 우리가 이제 돈 갖고서 어디 여행도 못 가고 하니까 막 소비 집도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네네. 반면에 안 좋은 것들은 굉장히 더 부진한 거죠. 글로벌 경기에 연동되는 섹터들. 네. 예를 들어서 뭐 조선화 어떤 것들은 쇼크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징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안 좋은 거와 나쁜 것이 합쳐져서 보면은 안 좋은 겁니다. 네네. 이번 실적 시는. 그렇지만 좋아지는 것들도 있는 거라면 주식 투자는 결국은 내가 주주가 돼서 그 이 기업의 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수가 얼마냐를 보시면 안 되고 실적 시에 좋아지는 것들만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고란 기자 덧붙이실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뭐 삼성전자, LG전자 모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날 항상 주가가 떨어졌어요. 아, 늘 맞습니다. 그랬습니까? 아, 패턴이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보죠. 지난주 상장 이후 연일 상한가를 치면서 관심을 끌던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와. SK 바이오팜인데요. 상한가가 풀리고 주가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게 뭐 일주일 사이에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도 그래서 들고. 사실 네. 요거를 오전에만 해도 하락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종가가요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오늘도 종가가 상승 그래요? 마감했고요. 네. 이게 7월 2일 날 상장이 됐어요. 네. 공모가가 49,000원 있고 이게 공모가 되면 첫 상장일 시초가 제일 처음 거래되는 가격은 공모가의 90에서 200%에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상장되자마자 시초가가 200%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98,000원에서 시작을 해서요. 네.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더블 상한가, 그래서 이제 따상이라는 말로 네. 이제 속칭해서 부르는데 네. 그 다음에도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어제가 하이라이트였는데 네. 장중에 25% 넘게 올랐어요. 어제요? 네. 네. 근데 결국 0.9% 상승에 그쳤습니다. 아. 심지어는 장중 하락하기도 했었거든요. 차이가 너무 크네요. 예, 맞아요. 네네. 그만큼 변동폭이 컸던 거고 오늘 드디어 하락하는구나 싶었는데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네. 정도로 돈이 많다는 거고 시장에 네. 그만큼 개인들이 막 이걸 너무 사고 싶어 한다는 거죠. 네네. 어떻게 보면 투기성 자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가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어제 거래 대금이 무려 2조 3,500억 원이었어요. 네.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이 14조 8천억 원이었거든요. 네. 코스피 종목이 약 지금 1,000개 정도 있다라고 치면 SK 바이오팜 한 종목만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의 6분의 1을 차지한 셈입니다.
이럴 수도 있군요. 이 정도로 핫한데 네. 이걸 그럼 누가 사고 팔았냐를 보면 네. 외국인이 꾸준히 순매도했고요. 개인들은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까지 보니까 7,3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이 외국인들은 물량이 어디서 났냐? 다 공모가에 받았어요. 아. 제가 이거 차익을 네네. 계산해 봤더니 공모가로 받았으니까 5,400억 원이에요. 정말 손 안 대고 코 푼 거거든요. 네. 근데 기관 경쟁률이 835대 1이었어요. 개인들은 320대 1이 넘었고요. 어. 그런데 외국인들한테만 물량을 줬거든요. 제가 센터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물량을 준 거죠? 아까 우리 따지듯이 얘기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네. 근데 조심스럽네요. 여러 가지 사정. 그래서 뭔가 앞으로 다른 종목 네. 상장되면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기관들이 그렇죠. 물량 받아갈 때는 보호 예수라고 해서요. 6개월, 3개월 주식을 못 팔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죠.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보통 세지만 당장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경쟁률 센 거다 이해는 하는데 외국인들은 경쟁률도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물량 다 받아갔거든요. 왜 그런 거지? 특정 주식이 이렇게 막 하루 거래대금의 6분의 1 차지하고 네. 이건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데요. 방금 주식을 전에 모르는. 연결되는 건데 국내 기관들이 사실 불안해하죠. 지금은 받은 게 차익이 많이 났거든요. 네네. 근데 6개월 뒤에도 이게 유지될까 불안해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주가가 그렇게 정상적이진 아니라고 보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건 다들 공감하는 것 근데 같아요. 지금은 평가차익이 나 있는데 이게 유지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팔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시총이 거의 18조는 아니고 17조 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SK 바이오팜의 최대 주주가 SK거든요. 네. SK 시가총액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뭐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네. 그냥 폭탄 돌리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폭탄 돌리기. 그렇죠. 매출액이 올해 잘 나와야 한 6, 700억. 그리고 정말 이 좋은 시나리오 하면 7천억 나올 텐데 앞으로 몇 년 뒤에. 그리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기면증 시장, 소위 수면 시장에서 결국 러닝 계란 로얄티가 나올 것이고 뇌전증 시장에서도 이제 미국에 직접 판매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시장 규모가 기면증 시장이 한 3조, 네. 뇌전증 시장이 한 6, 7조예요. 그렇다면 이 시총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네. 제가 듣는 분한테 7조인가? 지금요? 시가총 17조요. 네, 17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죠. 과거에 우리가 튤립 버블 때도 네네. 이게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테두리 선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희소성 때문에 올라간 거죠. 튤립 가치가 비싼 건 아니지만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그 튤립 버블. 네. 바이러스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식물에도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를. 네. 그 성격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홍역을 치르고 난 뒤에 적정 가치를 찾아가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흥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좀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 아니면 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고란 기자도 좀 어떻게 관심이 좀? 네, 사실 저 공모주 받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정말 많은 돈을 넣었거든요. 마이너스 네. 통장 영끌해서 말 그대로 네. 공모했는데 경쟁률이 너무 세서 진짜 몇 주 못 받았어요. 아.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받고 보일 수도 없는 걸 보면서 이게 이거야말로 국부유출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서 들어가기에는 사실 저는 공모가라는 굉장히 싼 가격에 들어간 셈인데 네. 지금 이 가격이 과연 이 기업 가치에 걸맞냐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농담으로 믿음으로 투자한다라는 말들을 해요. SK 바이오팜 대해서는 가치고 뭐가 없다. 믿음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 좀 위험하다. 지금 고란 기자한테 진짜 그냥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받았다면서 저는 제가 지금 당황했어요. 투자하신 거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어. 엄청 자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만 몰랐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미들이 계속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엄청 열심히 하죠. 엄청 열심히 하죠.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의 전기 자동차 업체들 테슬라 주식도 그렇게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네네. 이게 진짜 놀랍죠. 네. 그 500% 이게 1년 동안 테슬라 주가의 상승률입니다. 1년이요? 네, 1년이요. 네. 지난해 7월에 230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어제 종가 보니까 한 1,400달러 돼요. 대단하군요. 와, 대단하죠. 네, 네. 이미 그 도요타 시총을 넘어섰습니다. 네. 근데 이게 특히 이제 어제가 아니고 이제 엊그제. 엊그제. 보면은 14% 6일 날 월요일 날 14% 급등했는데요. 네. 급등한 이유가 뭐였냐면 2분기 판매량이 9만 1,000대로 시장의 예상치 8만 대를 웃돌았다는 건데요. 도요타가요. 네. 2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1분기에 240만 대 팔았어요. 네. 근데 분기에 240만 대 파는 회사랑
10만 대도 못 파는 회사랑 네. 주가총액이 10만 대 파는 회사가 더 비싼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네요, 숫자가. 네. 그리고 어제 심지어는 왜 올랐냐, 그 6일 날 14%왜 올랐냐라고 할 때 JP 모건의 애널리스트가 상당히 비관적인 사람인데 이 네. 사람이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상승 재료로 하나 작용했거든요. 아, 근데 올려서 295달러예요. 네. 현재 주가의 80%입니다. 네. 애널 평균 컨센시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미국에서 보니까 777달러예요. 지금 현재 가격이 약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달아오르면서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로빈후드 운동이라고 하는데 아, 수수료가 없는 그 주식 증권사가 로빈후드라고 있어서 이 앱을 통해서 많이들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 해외 직구바람이 불면서 사는데 테슬라가요 올해 상반기에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 1위에 올랐습니다. 1위예요. 지난해에는 아마존이었거든요. 근데 아마존을 누르고 테슬라가 1등이 된 거예요. 네. 7월 6일 현재 예탁원이 보관 중인 테슬라 주식 규모가 1조 3,8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네. 그 지난달 네. 국내 투자들이 해외 주식을 거래한 규모가 그 2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코스피 거래가 지난달에 20조 정도 됐어요. 네. 이게 네. 거래 대금이? 이게 지금 숫자가 맞나? 아무튼 숫자가 지금 너무 많이 숫자가 좀 나오고 있어요. 엇갈리는데 네. 어쨌든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의 10분의 1 정도를 해외 주식을 샀다. 네. 사고 팔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긴 1년간 상승률이 500%면 솔깃하죠. 사야죠. 많이 솔깃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국내 주식만 꼭 고집할 필요는 없고 해외 직구하듯이 그 고란 기자 표현처럼 뭐 해외로도 눈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건데 테슬라 향후 주가 전망 그 센터 형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SK 바이오팜 할 때는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하더니 또 테슬라 할 때는 또 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가끔 테슬라 얘기를 할 때 한번 타보시라고. 아 기회가 없네요. 네. 네, 저도 한번 타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앞으로 미래가 어떤 시장이 열릴까? 자동차도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좀 기존의 자동차와는 좀 다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실적 얘기는 하셨는데 최근에 보면은 사이버 트럭이라고 그래서 이제 픽업 트럭까지 미국에서 진출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결국 이게 텍사스 테라페터리 증설이 그것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스크라는 사람을 저도 좀 이상하게 봤어요. 책을 보면 굉장히 우주에 가겠다 독특한.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주식시장이 꿈꾸는 거는 성장이라는 건데 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평가를 해드리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네. 의외로 저는 여러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머징 주식을 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결국 해외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안 갖고 있는 어떤 성장 요인을 갖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되거든요. 네, 네. 미국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 선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잘못된 판단이라고까지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이 비싼 편이고 근데 또 하나는 또 중국 시장 내 EV 성장이 엄청나거든요. 전기차 성장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뉴스도 나왔는데 혹시 압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공장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혹시나.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많이 주식을 사줬는데 네. 고민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된 비즈니스 산업도 한국이 굉장히 네. 호강효과를 받고 있다는 점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EV라고 표현하셨는데 전기차. 전기 네. 자동차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폭탄 돌리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별개로 부럽다는 문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기창님, 고란 기자님 너무너무 부러워요. 네, 저도 지금 옆에서 부러워하고 있어요. 네. 양금수님, 기자님 뜻밖이네요. 뜻밖이네요. 아, 네. 네, 네. 제가 지금 무디움이 부족해서 조금 일찍 봤습니다. 네. 지금 고란 기자 주변에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정말 많아요. 정말 맞아요. 많고요. 이렇게 특히나 체감으로 딱 오는 네, 정도로.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전 직장 중앙일보에서 하는 그 2030 네네. 그 여성 독자층을 타겟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듣동나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네. 거기 나가서 미국 주식 직구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정말 많이 나오고 피드백이 나도 투자하고 있다. 지금 투자를 시작했다. 뭐 이런 피드백이 많았어요. 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코스피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박스피라고 하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게 2007년에 2000 뚫었다고 엄청 좋아했어요. 네. 근데 지금 2100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어요. 근데 2007년에 지금 나스닥 고점이 2500선이었는데 지금은 네. 만스닥 됐거든요. 어. 그리고 S&P 500도 1500선이었는데 지금 3000 넘었어요.
이렇게 미국은 계속 오르는데 우리는 그냥 박스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네요.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제가 최근 드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게 MZ 세대 젊은 세대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영어가 좀 익숙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좀 투자 환경이 좀 좋고요. 그 증권사 MTS라고 하죠. HTS나 이게 다 그냥 정말 국내 주식 투자하듯 미국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가지고 투자가 편해진 거. 너무나 편해진. 이러니까 해외 주식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나 잠깐 해볼까요? 최근에 저도 페이스북 보다가 봤는데 석사 논문 하나가 굉장히 주식방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석사 논문입니다. 서울대 인류학과 대학원생이 쓴 논문인데 개인 투자자는 왜 실패해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는가? 이게 인류학과에서 나올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이 논문이 지금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고란 기자. 투자는 심리잖아요. 네. 이 논문이 한 19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걸 거기 나오는 걸 좀 요약을 해서 개인 투자자는 왜 실패하는가 3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 초심자의 행운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원래 뭐 그런 속설 있잖아요. 첫 네. 뭐가 그렇죠. 이다 뭐 이런 항상 게 이기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일단 처음에 들어오면 소위 말하는 땀니다.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나 되나 봐. 잘 되나 봐. 이거죠. 그래가지고 판돈을 올립니다. 쉽게 네. 말해서 투자금을 늘리죠. 근데 마침 또 시장이 하락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게 시장이 좋아서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되니까 존버의 길에 들어섭니다. 어. 존중하며 버티는. 그러니까 잘못된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익이 나면 빨리빨리 팔고 싶어 하는데요. 손실이 나면 버팁니다. 버티다 그 심리가 보면 있죠. 반토막이 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수익은 이게 그 평가 손실은요. 내가 팔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원금이 이제 깨지고 나면 원금을 회복해야 되니까 더 위험한 곳에 투자를 더 시작합니다. 투자하게 되고 더 날리는 거죠. 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심리 분석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인류학과에서 이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상암동 경제포차 오늘은 마무리를 여기서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그리고 조인드의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